병원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습니다. 유리창 너머 응급실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단정히 입고 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손목에 은빛 매듭 팔찌가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에 누운 여자를 향해 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얼굴. 혹시, 정말 혹시,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 이 안에 30년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흘 전 초겨울 오후 동대문 뒤편 재래시장 가장자리에 작은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지공예품이에요. 1,000원이에요. 10살 남짓 보이는 이주환. 낡은 점퍼를 껴입은 채 골판지 상자 위에 한지 공예품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연꽃 모양 등, 학장식, 작은 필통. 정성스럽지만 조금 서툽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칩니다. 아이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조용합니다.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묵묵히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옆에 놓인 도시락통에는 김 한 장 올린 주먹밥 2개. 참기름 향도 반찬도 없지만 주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입니다. 오늘은 5개만 팔면 돼. 엄마 약감 될 거야. 바람이 불어옵니다. 공예품이 날릴까봐 빨갛게 언 손으로 재빨리 누릅니다. 장갑을 끼면 물건을 만지기 불편해서입니다. 오후 4시가 넘자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4개.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주안아, 춥지? 이제 그만 들어와. 아니야, 하나만 더 팔고 갈게. 아니야, 지금 들어와. 엄마가 걱정돼. 전화 너머로 가늘고 약한 목소리. 기침 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응, 알았어. 지금 갈게. 낡은 빌라 반지하. 문패에는 강설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좁은 방 한 칸에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강설아. 40대 초반이지만 실제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주안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오늘은 많이 팔았어? 응, 4개나 팔았어. 우리 아들 대견해. 설아는 가늘게 웃지만 곧 거친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주안은 재빨리 물을 건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주안은 압니다. 엄마는 1년 넘게 신장 투석을 받고 있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설아는 바구니에서 반쯤 완성된 공예품들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쉬어. 내일 해도 돼. 아니야. 내일까지 10개는 만들어야 해. 밤이 깊어갑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설아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주안은 엄마 옆에서 잠듭니다. 손목에 낡은 매듭 팔찌가 불빛에 반짝입니다. 은빛 실로 정교하게 엮인 전통 매듭. 설아는 이 팔찌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 나한테 이걸 준 사람은.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설아는 새벽에 일어나 주안의 도시락을 쌉니다. 부엌이라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 어제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듭니다.
도시락을 싸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생기는 증상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주한이 학교에 간 뒤 설아는 다시 한지 공예에 몰두합니다. 오늘 최소 5개는 만들어야 합니다. 오전 10시쯤 이웃집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설아야 있니?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는 설아가 이사 온 이후 유일하게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또 그거 만들고 있어? 손 다 부르트겠다. 할머니는 김치와 된장찌개가 든 비닐봉지를 내밉니다. 이거라도 먹어. 주한이 그 착한 아이 굶기면 안 되잖아. 설아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할머니, 제가 돈 좀 벌면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그냥 너 건강하게만 살아. 오후 설아는 시장으로 나갑니다. 천천히 걸으며 구석자리에 앉아 공예품을 펼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멈추지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1,000원? 요즘 이런 거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1,000원도 간신히 재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금액입니다. 오후 4시 주한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옆에 앉습니다. 엄마, 내가 팔게. 모녀는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한 아주머니가 멈춰섭니다. 아이고, 이거 참 곱네.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3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아는 손목에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립니다. 은빛실이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엄마, 그 팔찌 누가 준 거야? 엄마도 잘 몰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대. 그날 밤 설아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느낌. 하지만 깨어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같은 시각 강남 청화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이화진 72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30년 전 사진 속 8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토끼 인형을 든 모습. 화진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봅니다. 딸 강별. 30년 전 실종된 아이. 비서 박 부장이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화진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손목에 매듭 팔찌를 쓰다듬습니다. 은빛실로 정교하게 엮인 전통 매듭. 30년 전 딸에게 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오후 박 부장이 서류를 가져옵니다. 회장님, 동대문 쪽 재개발 투자건입니다. 동대문? 화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30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네. 다음 날 오후 검은 벤츠가 동대문 시장 입구에 섭니다. 화진이 내립니다. 베이지색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 화진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좁은 골목, 낡은 상점들. 모든 게 30년 전과 비슷합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지공예품이에요. 1,000원이에요. 화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인지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이 고개를 듭니다. 또렷한 눈망울. 화진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저 눈빛 어딘가 익숙합니다. 할머니, 이거 사실래요? 주한이 한지 연꽃 등을 들어 보입니다. 엄마가 만드셨어요. 밤새 만든 거예요. 화진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한의 시선이 화진의 손목에 멈춥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뭐가? 그 팔찌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차고 있어요. 화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은색 실로 만든 거, 뒷면에 뭔가 글자도 있는 것 같던데. 화진의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뒷면의 글자. 별아, 엄마가 사랑해. 어디서 그 팔찌를 구했는지 아니? 몰라요. 엄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요. 고아원. 어릴 때부터. 화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 엄마 어디 계시니?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마른 체구, 창백한 얼굴. 화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뜁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화진의 몸이 굳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어딘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설아도 화진을 바라봅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하지만 왜인지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화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시선은 설아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낡은 매듭 팔찌, 은빛 실, 전통 매듭, 그리고 뒷면에 희미한 각인.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딸에게 준 바로 그 팔찌입니다. 회장님, 일정이 늦어집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에 화진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가자. 차에 오른 화진은 손을 떨며 말합니다. 저 여자 조사해봐. 이름, 나이, 신상정보 모두. 특히 고아원 기록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단 조사부터 해. 최대한 조용히. 그날 밤 화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만난 그 여자 생각뿐입니다. 책상 위 서류를 펼칩니다. 이름 강설아. 나이 42세. 고아원 출신. 8살 이전 기록 없음. 8살 이전 기록 없음. 딸 강별이 실종된 나이가 정확히 8살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동대문 버스 정류장 근처. 손목에 전통 매듭 팔찌 착용. 화진은 눈을 감습니다. 동대문 버스 정류장. 바로 그곳입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 우리 별이 다 컸네. 조심히 가. 손을 흔들며 가던 작은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 부장, DNA 검사 가능한가? 혈액 샘플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찾아봐. 조용히. 다음 날 화진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다시 시장에 갑니다. 설아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네, 공예품이 마음에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설아는 망설이지만 화진의 눈빛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좋아요. 작은 다방 창가 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몸이 아파서 일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주한이요. 부모님은요? 설아는 커피를 마십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8살 이전은 완전히 백지예요. 화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럼 그 팔찌는요? 유일한 단서예요. 고아원에 들어갈 때 이미 차고 있었대요. 설아는 팔찌를 벗어 보여줍니다. 화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각인이 있습니다. 별아, 엄마가 사랑해. 화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틀림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 팔찌가 예뻐서요. 혹시 DNA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봤어요.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을 찾고 싶으세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왜 찾아야 하나요? 화진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라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요?
그런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화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설아 씨, 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아는 병원이 무료로 검진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죠?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잃어버린 딸이요. 30년 전에. 설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차에 오른 화진은 말합니다. DNA 검사 다른 방법으로 해. 병원 진료 기록에서 혈액 샘플 구할 수 있지? 일주일 후 화진은 봉투를 받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모녀 일치율 99.99%, 생물학적 직계혈연 확정. 화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별이야, 정말 너였구나. 사흘 후 설아는 화진이 소개한 병원에 갑니다. VIP 검진실로 안내받습니다. VIP요? 저는 일반 검진인데 특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 화진이 들어옵니다. 당신이었어요? 후원자가? 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아 씨, 나 좀 믿어봐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화진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당신 손목의 팔찌, 제가 만든 거예요. 30년 전에 제 딸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어요. 당신이 제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설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말도 안 돼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우린 모녀예요. 화진은 서류를 보여줍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당신은 30년 전 실종된 제 딸 강별이에요. 30년이에요. 전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요. 매일 찾았어요. 그럼 왜 못 찾으셨어요? 화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발 기회를 줘요. 일단 치료부터 받아요. 내가 기증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딸이니까. 설아는 화진을 바랍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겠어요. 하지만 치료는 미루면 안 돼요. 집에 도착한 설아는 주안을 끌어안습니다. 주안아, 엄마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설아는 팔찌를 벗어봅니다. 별아, 엄마가 사랑해. 별, 자신의 진짜 이름이 별이었다니. 눈물이 흐릅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 주안은 벤치에 앉아 기도합니다. 제발 엄마랑 할머니 다 괜찮게 해주세요. 4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주안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회복실에서 먼저 눈을 뜬 화진이 옆을 봅니다. 설아가 누워 있습니다. 별아. 1시간 후 설아도 눈을 뜹니다. 엄마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다 살았어. 며칠 후 두 사람은 같은 병실로 옮겨집니다. 주아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두 사람을 챙깁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제가 없던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견딘 거지, 뭐. 매일 내 방에 들어가서 인형들을 정리하고.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엄청나게. 너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 제가 기억을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기억은 없어도 우린 지금 함께 있잖아. 회복 2주차 설아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 태어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희 집 가보고 싶어?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태어납니다. 설아가 살던 반지하 집으로 향합니다. 화진은 방 안을 둘러봅니다. 곰팡이 자국, 작은 창문, 낡은 이불. 여기서 살았구나. 네. 5년 넘게요. 이제 이사하자. 우리 집으로. 정말요? 당연하지. 원래 내 집이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는 팔찌를 만집니다. 엄마, 이거 계속 차고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화진도 자신의 팔찌를 벗어 나란히 놓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쌍.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함께 있을 거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화진의 저택의 모든 불이 켜집니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화진은 설아를 2층으로 안내합니다. 별이의 방 앞에서 멈춥니다. 이 방 그대로 쓸래? 이 방 쓸게요. 제 방이었으니까. 그날 밤 설아는 30년 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듭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아침에 화진이 부릅니다. 아침 먹으러 내려와. 내가 좋아하던 거 만들었어. 제가 좋아하던 게 뭔데요? 계란말이. 한 입 먹는 순간 뭔가 익숙합니다. 맛있어요, 엄마. 세 사람의 첫 아침입니다. 오래 기다린 시간 끝에 찾아온 평범한 아침. 석 달이 흘렀습니다. 화진의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행복해요? 행복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저도요. 처음으로 집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주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영원히. 며칠 후, 설아는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식된 간이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설아가 화진을 꼭 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다음 주 화진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별아,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촬영 당일 세 사람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 갑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사진을 받은 날 화진은 가장 큰 액자에 넣어 거실에 겁니다. 엄마, 정말 예쁘게 나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집안을 트리로 장식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화진은 선물을 줍니다. 이거 열어봐. 상자를 열자 새로운 매듭 팔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너, 하나는 주한이 거야. 세 사람은 각자 팔찌를 찹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눈이 내립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랍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화진은 생각합니다.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설아는 생각합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한은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어느 날 설아는 화진에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화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 꿈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 이게 진짜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30년의 빈자리를 채우는 따뜻한 포옹.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은 조금씩 채워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30년을 헤매던 두 영혼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